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한동훈 특검 동시 추진입니다. 아유, 간만에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수 있게 됐네요. 지난 토요일 날 김건희가 몰래 황제 조사를 받고 왔다고 하죠.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디올백 사건하고 몰래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조사받은 장소가 제3의 장소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청와대 옆이야. 청와대 옆이 아니라 청와대나 다름없는 곳이었죠. 청와대 옆에 있는 대통령 경호실 건물, 청와대 옆에 있는 대통령 경호실 건물이면 그게 청와대지. 자, 거기에서 조사를 받고 왔답니다. 이거는 소환 조사가 아니라 검사들이 소환당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김건희가 황제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황제 조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역풍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김건희 특검과 한동훈 특검이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오는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바로 내일 모레네요.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한동훈 김건희 특검이 동시에 추진이 되게 됩니다. 아마 법사위에 같이 상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은 아마 9월 정도, 그러니까 추석 전에 김건희 특검과 한동훈 특검이 나란히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건희 황제 조사가 오히려 이들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고 말았던 거죠. 야, 참 김건희 참 뻔뻔스럽다, 그죠? 제일 당황했던 부분은 저는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비공개 기습조사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거든요. 디올백과 도이치모터스를 몰아서 조사할 거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대목, 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보안청사,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중앙지검 관할 내에 정부보안청사? 그런 게 있었나? 중앙지검 관할 안에 정부보안청사가 있었어? 이게 뭐지?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어디 있는 거라고? 예, 종로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종로. 종로에 있는 거면 뭐야? 종로에 있는 정부보안청사. 그런데 종로에 있는 정부보안청사로서 경호실에서 운영하는 거면 뭡니까? 예, 두 개 있어요. 청와대야. 청와대하고 청와대 옆에 있는 경호실 건물. 그러니까 사실상
청와대 경호실 건물이면 청와대 건물이지 뭐.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보고도 안 했대. 참, 아이고. 자, 이 보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는 제일 기가 찼던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맨 밑에 있는 단락인데요.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정부청사가 조사 장소.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로에 있는 정부청사, 그것도 보안청사라고 한다면 사실 청와대 아니면 청와대 경호실 건물이에요. 자, 여기가 경복궁과 청와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청와대 본관이거든요. 여기가 청와대 경내입니다. 여기가 영빈관이고요. 여기가 바로 청와대 경호실에서 쓰는 건물입니다. 경호처 건물. 그 다음에 여기에 경호처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 연무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호관들이 뭐 훈련이라든지 체력 단련하는 것이 연무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사용하는 건물이 이 근처에 두 개가 있는 거지.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아마 조사를 받은 걸로 보여요. 둘 다 청와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연무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이 영빈관에서 걸어 나오면 바로고, 여기 경호처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100m 정도만 걸어오면 됩니다. 어쨌거나 5분이 안 걸려요. 사실상 여기는 청와대이죠. 청와대 혹은 청와대 부속 건물. 그러니까 청와대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김건희는 청와대에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청와대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주가 조작범이? 참. 야. 자, 이 상황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반발이 폭발합니다.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한 것이 아니라 여사가 검찰을 소환한 것이다 라는 비난이 쏟아졌고요.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국힘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집니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중전마마가 아니라 여제 같다. 측정무 정도 된다고 예, 한마디 일갈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동영상이 제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준비된 동영상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퍼스트 레이디인가 퍼스트 프레지던트인가? 전두환도 노태우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노무현 대통령도 모두 검찰청사에서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날이면 취재 차량들이 실시간으로 동선을 따라가며 TV 생중계를 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삼성동 자택에서 출발해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 사과를 할 때까지 생중계를 했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면 곧이어 TV 패널들의 해설이 이어졌습니다. 이명박도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청 포토라인까지 어김없이 T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검찰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검찰로 불러서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을 자신들의 힘 자랑 소재로 활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습성이 있어서인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이원석 검찰총장도 7초간 침묵을 했을지언정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김건희 소환 조사를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바지 사장도 못 되는가 봅니다. 지난 토요일 김건희 황제 특혜 조사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나라냐? 이게 검찰총장이냐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지역 보안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장소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상 진술 녹화는 했습니까? 검찰이 김건희를 조사한 것인지, 김건희가 검찰의 조사 방식을 조사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검사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합니까?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에 쪼르르 달려가는 검사가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 서비스맨이었습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출장 뷔페 요리사라도 된 겁니까? 검찰이 언제부터 이다지도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들이었습니까? 검찰총장을 바보로 만들고 패싱한 이유도 가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요? 그것은 김건희 피의자 남편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일 아닙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 없이 조사한다니까 패싱한 것 아닙니까? 검찰 내 이런 하극상은 처음 봅니다. 12.12 군사 반란 때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의 부하들이 자신들이 상관을 체포한 것은 드라마로 보았는데 검찰 내에서 검찰총장도 모르게 작전 펼치듯 따돌린 하극상을 보다 정말 처음 봅니다. 이제 남은 수수는 김건희 무혐의 불기소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없는 먼지까지 만들어서 탈탈 털어 기소하고 김건희는 있는 먼지마저 탈탈 털어주고 불기소할 작정입니까? 검찰에게 묻습니다. 김건희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습니까? 김건희가 검찰의 목줄이라도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김건희 빽줄 잡고 출세할 일이 달콤한 유혹입니까? 김건희가 역대 대통령보다 더 셉니까?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대통령의 대통령, 퍼스트 프레지던트입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영화 속 명대사입니다. 앞으로 피의자들이 검찰에게 검찰, 당신들 조사하려면 빵집으로 와, 치킨집으로 와, 내 사무실로 와,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검찰의 가오는 어떡합니까?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는 칼춤을 추고 김건희 살리기에는 탬버린을 치며 부채춤을 추는 검찰. 왜 그러고 삽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국정 철학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국정 철학에 맞게 살아있는 권력 서열 1위 김건희 수사 철저하게 합시다. 부부싸움은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속으로는 좋아할 겁니다. 왜? 국정 철학이니까. 출장 갈 수 없습니다. 국회로 증인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 참 말씀 재밌게 하시죠. 탄핵 청문회 때는 출장 못 나간다. 네가 와라. 그럼요. 와야죠. 지금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 정청래 제명안 이것도 그래. 내가 받아줄게. 법대로 하자. 다 좋아. 대신에 김건희도 법대로 하자. 김건희도 나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살신성인이죠, 지금. 지금 매일 저는 우리 정청래 위원장의 이 한마디 듣는 재미로 삽니다. 내일 모레 임기 끝나면은 앞으로 이거 뭔 재미로 살죠? 이렇게 재밌는 한마디 누가 대신해 줄까 생각도 드네요. 자, 정청래 위원장이 이렇게 한마디 하고 있을 때 조국 대표도
또 한마디를 합니다. 조국 대표는 이제는 중전마마가 아니라 여황제를 보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국 대표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국정의 모든 면에서 정부 부처도 두 사람의 심기와 안위를 보호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 조사를 12시간가량 했다는데 정부 보안청사라는 곳으로 불렀답니다.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청사에 출두시켰던 검찰입니다. 검찰청사는 경호와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곳입니까? 좀 말 같은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장소를 놓고 시비가 일자 검찰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라고 언론에 슬그머니 흘렸습니다. 이 장소를 김건희 씨 측이 정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안방을 찾아가 조사한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피의자 말을 이렇게 고분고분 따랐습니까? 이 소식을 들으니 이 나라의 진정한 VIP가 누구인지 감이 바로 왔습니다. 이 정도면 중전마마 조사를 넘어 여제 조사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한국판 측천무후입니까? 김건희 씨의 변명을 받아 쓰는데 시간을 다 보낸 건 아닙니까?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 다스, BBK 수사 때처럼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리고 나중에 훈장을 받을 생각으로 김건희 씨 앞에서 아양만 떤 것 아닙니까? 이런 막무가내 정권은 처음 봅니다. 여당 전대에서 윤석열 정신을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후보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언제 손절할지 시점을 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국민들 사이에서는 탄핵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법적 절차, 역풍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계십니다. 헌정 중단 비용보다 독재 정권 조기종식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심리적 탄핵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런 국민의 마음, 분노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야당 대표로서 제가 첫 번째 할 책무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약속드린 것처럼 윤석열과 김건희의 강을 건너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법적, 정치적 준비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네, 측천무 나왔습니다. 그죠? 측천무. 예. 측천무가 나왔으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천추태우죠. 측천무후, 천추태우, 어떻게 보자면 나라를 말아먹은 여걸이라고 해야 되나? 천추태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목종을 사실상 죽인 거나 다름없는, 아들 목종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 바로 이 천추태우죠. 그 비슷한 사람이 당나라에서는 측천무후인데, 측천무후는 자기가 실제로 황제에 오르죠. 아무튼 측천무후까지 나오면은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측천무후고 마리 앙뚜아네트고 너무 고급이다. 감히 어떻게 김건희를 그런 사람들한테 비교하냐? 김건희는 루이 15세 때 마담 보바르인가요? 드와르인가요? 그 사람이다. 보바르인가? 드와르인가? 하여튼 마담 보바르인가?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원래 매춘부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루이 15세를 자기가 주물럭거렸던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참, 나꼴이 어떻게, 어디서 굴러먹다 나온지 모르는 여자한테 온 나라가 이렇게 휘둘리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단 말밖에 더 안 나와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반발이 폭발하는 건 물론이고요. 검찰 내에서도 반발입니다. 특히 지금 검찰이 지금 완전히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한동안 잠잠하던 검찰 내부에서 내분이 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번에 패싱을 당한 이원석 검찰총장 대놓고 또 꼬장을 부리기 시작하죠.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삔또 나간 어린 검사 하나가 사표 낸다고 또 던지고 나갔어. 아마 그 사표 수리가 안 될 겁니다. 감찰 대상자이기 때문에 감찰 받고 나가야 될 거야. 아무튼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싸움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들리는 바에 따르면 검찰 내에서도 비난 여론이 꽤 높게 일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아예 대놓고 오늘 싫은 소리를 딱 했죠. 이원석 이 사람의 성정으로 볼 때 이 정도 얘기한 거는 거의 글쎄 목숨 내놓고 하는 건 수준이에요.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거의 전면전을 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였죠. 자, 이원석 검찰총장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드러나 보시죠. 성역과 특혜, 예외 없는 수사를 그간 강조해 오셨습니다. 주말간 이뤄진 김건희 여사 조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일선 검찰청에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조사 종료 2시간 전에 보고를 받아서 사후 통보다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전부 좀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아보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진상 파악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감찰 등이나 별도 문책 계획도 있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변에 거취 관련 언급을 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취 표명에 대한 입장 말씀이 가능하실지 여쭤봅니다. 저는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만 2년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또 무슨 미련이 남아있겠습니까?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 이원석 검찰총장 하는 태도가 이렇게 안 믿었죠? 지금 이 사람이 화가 난 것 같은데 왠지 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렇게 약속 대련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저렇게 할 거면은 때리치든가. 근데 때려치진 않잖아, 또. 안 때려칠 거면은 강력하게 한 방 때리든가, 감찰하라고 소리를 꽥 지르든가. 근데 아니야. 감찰하라고 소리를 꽥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 그만둡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승질났어요. 엄청 기분 나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냥 립 서비스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립 서비스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뭘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검찰총장은 때려치든가, 그게 아니면은 그 중앙지검장 감찰하든지 날리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이도 저도 안 하고 있으면서 말만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말폭탄만 하는 거 있죠. 이게 뭔데 이거? 그러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아무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검찰 상황이 안 좋기는 안 좋죠.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검찰은 윤석열과 함께 이 촛불 파도에 휩쓸려서 작살이 날 겁니다. 솔직히 지금 검찰이 뭐 어떻게 한다 한들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보자면 검찰은 이제 윤석열과 함께 떠내려가는 일만 남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나름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할 만큼 하고 있어요. 나는 윤석열한테 개겼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이는 것 같은데 글쎄요. 왠지 좀 진실성은 없어 보이죠. 진짜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래도 이 정도 검찰총장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겠지? 뭐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원래는 김건희가 이런 상황을 상당히 즐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검찰은 검찰대로 쪼가리가 나고 그러면서 이원석은 나가리가 되고 이창수 같은 애들이 이제 새로 검찰 수뇌부를 차지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뭐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하지가 아니라 이제 해도 되겠네 라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요. 바로 민주당은 오는 24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함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22일이니까 24일이면 수요일입니다. 국힘당이 전당대회를 마친 바로 그 다음 날이죠. 국힘당 당대표가 누가 되든 바로 그 다음 날 곧바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다는 겁니다. 자,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동시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상 윤석열하고 한동훈 니들 서로 싸우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래요. 만약에 김건희하고 한동훈의 지금 갈등이 단순히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 경우에 한동훈 특검법에 김건희는 찬성할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보면은 나경원은 한동훈한테 지금 이를 으드득 갈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갈고 있는 나경원은 분명히 한동훈 특검에 찬성할 겁니다. 8표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은 그걸 당하고 가만히 있을까? 예.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이를 으드득 갈면서 좋아, 그러면 김건희 특검 받아라 이렇게 했죠. 뭐 순서는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상황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개를 같이 추진한다는 것은 저들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한동훈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법사위 소위에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특검, 조국 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 이 한동훈 특검에는 댓글 특검도 같이 포함된다고 하죠. 볼만하겠네요. 자, 약간 시기를 조절을 해야 했던, 그래서 당장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주춤 했었던 것들이 바로 이 한동훈 특검과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가 이 황제 조사니 뭐니 측정 무훈이 이런 짓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뒤로 미뤄졌을 법했던 일들이 확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아, 기분은 좋네요. 속이 시원하네요. 자, 24일이면 이틀 남았나요? 이제 화요일이니까 예. 금방 되겠네요. 그죠? 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날인 오늘 24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한동훈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24일 법사위 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아이, 진작해야지. 자, 김건희가 이런 면에서는 또 우리한테 도움을 주나 보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